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 20대 대통령 후보 고영일 후보님께서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20대 대선 후보 고영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와 함께 두려움이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1월 5일 그리고 엊그제 1월 11일 날 북동쪽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앞에 130km 지점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월 5일 날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한민국 국방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는 극초음속 미사일 아니라고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 아니라고 했더니 북한이 아예 미사일 속도가 마하 10, 15에서 700km를 동일한 지점에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는 탄도탄을 추적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서 탄도탄을 추적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더 심각한 것은 2차 발사한 1월 11일 날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마지막 300km 지점에 대해서 우리 군은 궤도조차도 그 미사일 추적조차도 실패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북한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서 마하 10의 속도로 서울이 평양에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50초 만에 불바다가 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우려를 하지 않고 있는 현 정부 문재인 정권은 국가안보회의를 통해서 안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이번 3월 9일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서울 불바다가 1분 안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생존을 보장받아야 하겠습니까? 정부를 믿어야 되는데 이 주사파 문재인 정권은 대선 타령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사파에게 맡긴 대한민국은 결국은 남의 손에 우리의 생존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우려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람들이 최근에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벌써 3명째 목숨을 끊었습니다. 특히 이번 1월 11일 날 사망한 이모 씨는 여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의 변호사 비용 대납 사건 폭로한 당사자입니다. 그 전에 사망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기에 직접 관여한 사람도 아닙니다. 관여한 사람들은 핵심적인 증인이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살해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모두 다 이 사람들은 사망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망한 이모 씨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여당 후보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인을 당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발언을 했습니까? 이미 작년 9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어난 기자회견장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내가 설계했다고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의 피고인 중에 하나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스스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침에 따라서 한 것뿐이고, 만일 이재명이가 업무상 배임이 아니면 나도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스스로 이재명 스스로가 설계했다고 하고, 거기에 핵심 주주가 이재명의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몸통은 누구입니까? 몸통이 깃털들을 수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수사기관, 경찰, 검찰, 공수처, 그 어떤 기관도 몸통이 되는 이재명은 수사하지 않고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은 살해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주사파와 그들이 내세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이 정권입니다. 이 부분은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살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1등은 모택동이요. 문화혁명과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7,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스탈린은 어떻습니까? 레닌 이후에 권력을 잡은 스탈린이 2,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숙청을 통해서. 가까이서 김일성은 130만 명을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주사파는 현재 3명 죽인 걸로 들이있지만 이것은 화천대유만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만 관련해서 3명이지만 그 전에 자살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사파에 의해서 대한민국 북한의 굴종에서 그들이 말하는 전쟁보다 나은 평화, 굴종의 평화를,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정은이 밑에서 김정일이가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 5천만 중에 1,000만은 처형당하고 1,000만은 수용소로 가고 1,000만은 도망가고 나머지 2천만, 그리고 북한의 2천만으로 통일을 완수하면 된다고 했듯이 우리는 정은이 밑에서 오손도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사파 정권의 살해 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들의 목숨을 더 이상 살해하지 말라. 그리고 북한에 굴종하면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혁명당 구조화 대변인께서 성명서 낭독이겠습니다. 예, 국민혁명당 구조화 대변인입니다.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제기한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재명의 소위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로 제보한 이병철 선생이 지난 11일 저녁 8시 4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인은 지난 2018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만일 사실로 판명될 경우 배임죄, 뇌물죄, 김영란법 위반 등 심각한 윤리 및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재명의 변호사는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유명 로펌 10여 곳, 전관 변호사 등 우리나라 법조 역대 최대의 변호사단이었다. 이재명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전관 예우를 뿌리 뽑겠다고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다. 더 이상 논할 가치를 느끼지도 못한다. 고 이병철 선생은 한 달 전쯤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본인의 SNS에 자신은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며 이번 죽음의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성남시 대장동 초대형 비리에 대한 핵심 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사망하였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망의 이유는 비리에 대한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이자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이다. 재판을 받는 이들도 모두 이재명의 측근들이다. 이재명 변호사 및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은 말 그대로 이재명이다. 김만배는 자신이 배임죄라면 이재명도 배임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김만배는 지금 배임죄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유동규는 자택 압수수색 직전 자살을 시도에다가 실패했고 이재명은 이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보고받았는데 누구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재명 본인도 대장동의 몸통을 수사해달라며 수사기관에 하소연까지 했을까. 변호사 512명은 지난 12월 22일 죽음의 행진을 끝내라면서 대장동 비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제 그 몸통을 수사할 때이다. 국민들은 이제 짜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이재명은 자신의 출신이 비천하여 주변이 더럽고 아들은 사실상 남이라고 말했다. 조카는 살인마요. 이재명 본인은 종류별로 전과 사범에 형수 폐륜 욕설, 친형은 정신병원 강제 입원, 아들은 도박, 더러운 주변을 떼어내기 위해 아들하고까지 연을 끊으며 똥통 속에서 나왔지만 본인은 깨끗하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똥통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주변도 더럽지만 본인이 제일 더럽다. 얼마나 깨끗한지 보기 위해 반드시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이재명에게 말하고 싶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2022년 1월 13일 국민혁명당. 다음은 국민혁명당 특검 당사 이명기 변호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특검당 현장 변호사 이명기입니다. 준비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특검단은 국민혁명당과 함께 이재명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특검을 실시하고 후계 이재명을 비롯한 관련자들 전원을 국민법정에서 직접 국민들이 재판하고 직접 처단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이틀 전인 1월 11일 20시 40분경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이병철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병철 씨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였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가능케 한 권순일의 무죄 판결과 직접 연결된 중대한 비리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의 제보자가 느닷없이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병철 씨가 실종된 지 사흘 만에 모텔에서 유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자가 사망한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지냈던 유한기, 그리고 같은 달 21일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지낸 김문기 씨도 사망했습니다. 무려 거의 한 달 사이에 이재명의 개발비리 사건에 관련자 세 분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재명이라는 자는 대통령 후보 노름을 하면서 국회에서 발의한 특검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탓하여 그들의 죽음이 검찰 수사 탓이라는 가증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특검에 부응하면서 검찰을 탓하는 이재명이야말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대가리이자 몸통입니다. 사악한 배배대가리 이재명이 본인의 말대로 3명의 죽음이 검찰 수사 탓이라고 하니 우리 국민특검단은 국민혁명당과 함께 이재명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특검단을 직접 구성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이재명을 체포하고 수사하고 재판하여 처단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우리 국민특검단은 국민혁명당과 함께 이재명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국민특검단 모집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 공고를 통해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모집할 것이고 이재명을 재판할 국민 법관들도 모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개발비리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이재명의 비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규명하여 이재명을 체포하여 구속 기소한 후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처단할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특검단과 국민혁명당에 의한 자발적 국민특검 수사만이 뱀의 대가리인 이재명을 신속히 구속하고 처단하여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고 역대 최대의 개발 비리로 무너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여 이재명의 비리를 밝히고 반드시 이재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에 정한 형대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혁명당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혁명당 후보 고영민 후보님께서 앞으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이 자리에서 이 브리핑, 기자 브리핑도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락이 가면 여러분들이 좀 여기 계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국민혁명당의 그런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마치실까요? 예, 그러면 이걸로. 아니, 저 사이트 홈페이지 사이트.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사이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성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광고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위 의장 정상호입니다. 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 캠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포털 사이트 다음 줌 구글에서 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 캠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정책들을 지금 많이 올려놨고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를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셔야지 이제 자동으로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 캠프 이렇게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 우리 국민혁명당이 지향하는 각종 정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저희가 발표를 하니까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또 따라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지만 저희가 정책들 이 보수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계속 올려놓고 저희가 발표를 하고 여러분께서 그거를 퍼뜨려 주시면 그게 여론이 되고 여론의 압박을 못 이길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이나 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의 정책들을 눈치를 보면서 이제 슬슬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왼쪽으로 계속 가고 있던 대한민국을 저희가 오른쪽으로 이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면은 우리가 이 국민혁명당이 설립된 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면은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 캠프라고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걸로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